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비상장 주식이 하루 만에 3배로 폭등하고 그로 더불어서 증여를 하게 될 때, 주식을 증여하게 될 때 하루 만에도 증여세가 6.2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대표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 평가에 대한 거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해서 다루지를 않았는데 대표님들께서 내 주식을, 내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셔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개인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내 돈 투자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성장시키는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걸 너무나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주식의 가격은 비상장 회사의 보충적 평가를 하게 되면 하루만 해도 3배, 4배, 10배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주식 이동에 대한 부담해야 될 세액은 적게는 2배, 3배, 4배, 1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실사례는 12월 30일과 1월 1일 사이에서 주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증여세는 6.2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에는 2017년 설립 법인이었고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17년, 18년, 19년에는 1,0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적자가 났던 회사예요. 액면가는 1만원이었고 주식수는 10,000주, 그래서 자본금은 1억인 회사였고요. 2020년에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3억 정도의 순이익이 난 회사입니다. 19년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를 평가해 봤더니 주식 금액이 10,000원에서 오히려 5,6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5,000주를 증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더니 공제 금액을 했더니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3억 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에는 주가를 평가했더니 한 주당 약 29,6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9,600원을 기준으로 했더니 5,000주를 증여할 경우에는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반 정도를 이제 지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거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뭐 아이들 나이도 어리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내년에는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건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에 내년에 즉 2021년도에 주가를 평가했더니 한 주당 10만 1,800원이 나옵니다. 위에 950만 원만 주면 50%를 증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를 증여하려고 하면 약 7,9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은 29,000원에서 10만 원, 한 3배가량 올렸지만 증여세는 900만 원에서 약 7,900만 원, 거의 8배 정도 올라갔죠. 이렇게 우리 회사가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세법상 평가라는 것은 손익은 직전 3년, 자산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차이에도 주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19년도의 손익을 반영합니다. 물론 자산은 항상 현재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2021년이 되면
2020년, 19년, 18년도에 손익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내가 우리 주식을 언제 이동해야 될지 판단이 가능하시고요. 단 하루 사이에도 주가가 2배, 3배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이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우리 회사 주식이 2배, 3배, 그러면 증여세도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상장 회사들은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를 하게 돼 있죠. 뭐 보충적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주식 이동을 할 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하게 돼 있는 보충적 평가를 해서 우리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자, 국세청에서 하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직전 3년 손익과 주식 이동 시점의 자산 요 두 가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볼 때 가중평균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있냐, 50% 이상이냐, 50% 이하냐, 80% 이상이냐. 자, 오늘은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과다법인까지는 비슷해요. 부동산 법인은 자산으로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법인의 경우 보시면 순손익 가치는 직전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치는 이 회사는 2017년 1월 1일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자, 2017년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8년, 19년, 20년 1월 1일부터 이 회사는 순손익과 순자산을 같이 평가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신설법인들은 3년까지는 손익은 보지 않습니다. 자산만 봅니다. 따라서 대표님 회사가 3년 전후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미 4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손익과 자산을 같이 보게 돼 있죠. 자, 설립 초기에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자, 가정치를 제가 만주 액면가 10,000원인 회사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1억이 됐겠죠. 이상따에서 첫 해도 마이너스 1,000만 원, 두 번째 해도 마이너스 1,000만 원, 세 번째 해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의 2020년 1월 1일 날 평가를 할 때는 자, 1월 1일 현 자산은 이렇게 3,000만 원이 마이너스니까 7,000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손익은 19, 18, 17년도가 각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평가 금액을 보니까 자, 이 회사는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는 7,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손익으로 평가를 했더니 0원이 나와요. 그러면 6대 4로 가중평균을 했더니 2,800원이 나옵니다. 자산과 손익을 가중평균 했더니 2,800원이 나와요. 그런데 3년 전부터 하나가 더 생겼죠. 한 주당 순자산의 80% 금액. 80% 금액을 했더니 5,600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높은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의 주가는 2,800원으로 평가가 됐을 텐데 세법이 바뀌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5,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 올해 1월 1일 날 이동을 했으면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자, 5,600원이고 이 중에 반 정도를 이동한다고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됐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증여세, 뭐 1,400 정도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세금 없이 얼마든지 주식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때는
이 5,000주를 계산할 때 5,000주를 계산할 때 잠시만요. 제가 2,800원이 아니라 요 80% 곱해주고 5,000주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2,800만 원. 2,800만 원 옮길 때 얼마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올 연말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손익은 똑같아요. 반영하는 게 손익은 똑같은데 재무상태표에서 현재 자산을 할 때는 이 회사가 올해 3억 정도 제가 이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3억 정도 이익이 났으면 이 자산을 할 때는 3억 7천이 되는 거예요. 연초에는 7천이었는데 이제는 3억 7천이 됩니다. 자, 요렇게 12월 말로 가니까 1년 동안 순이익이 3억이 났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3억 7천으로 바뀌어요. 연초에는 7천이었는데 자, 그러면 평가 금액이 얼마로 바뀌는지 볼게요. 자, 평가 금액은 순자산으로 평가를 했더니 3만 7천 원이 나와요. 손익은 여전히 직전 3년을 쓰니까 0원이 나와요. 그러면 6대4 가중평균 했더니 14,800원이 나왔습니다. 14,800원. 그런데 하나가 더 생겼죠. 순자산의 80%가 하나 더 있죠. 얘를 했더니 29,6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가는 29,600원이 되는 거예요. 3년 전까지는 14,800원인데 법이 바뀌면서 29,600원. 그러면 이 회사는 1월 1일 날 이동을 했으면 한 주당 5,600원짜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수익이 많이 남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29,6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 이전을 50%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 4,800이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 이전을 해줄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겠죠. 아까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2,800만 원이었으니까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왔겠지만 자, 1억 4,8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 날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주가 29,600원 12개월 1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년으로 가면 요 손익도 바꿔줘야 돼요. 자산은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 초나. 그런데 손익이 바뀌죠.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이 자 이제 다 밀려나고 올해는 3억이 되죠. 직전 3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이 되면 20년은 3억 19년은 마이너스 1,000만 원 18년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바뀌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자산으로 했더니 3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익으로 했더니 14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이래서 가중평균 했더니 10만 1,800원이 나왔어요. 자산의 80%는 29,600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바로 두 개 중에 높은 거 바로 10만 1,800원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 사이에 자, 이 회사가 2020년 1월에 이동을 했다면 한 주당 아까 보신 것처럼 10,000원짜리가 오히려 5,6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2월이 되면서 1년간 이익이 많이 나서 자산의 80%로 하는 바람에 29,600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1월 1일이 되니까 손익을 2020년 걸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는 갑자기 10만 1,8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치는 자 여기에서는 한 주당 10만 1,800원이고 5,000주를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5억 900이 돼요. 5억 900. 1년 사이에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5억 900만 원어치를 자녀한테 이전을 하려면 증여세 구간이 이미 20% 구간입니다. 증여세 시기만 잘 잡았다면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도 증여 시기만 잘 잡았으면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도 주가가 바뀌는 걸 모르시고 지금 연말이라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대표님이 부담해야 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내야 할 증여세죠. 그러면 이 증여세까지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구간은 20%가 아니라 30%로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대표님께서 올해 이익이 많았다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29,600원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하루 사이에 10만 원, 3배가 넘어가는, 더 많이 넘어가는 회사도 봤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또 자세하게 이렇게 주가 평가에 대해서 로직을 알아야지만 대비를 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다루는 내용이 시시각각 변동되는 또 이런 세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바뀐 내용을 빨리빨리 숙지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 그럼 하루만 해도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따라서 반드시 대표님들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이런 변경된 세법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2배, 3배, 10배 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좋아요는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구독을 누르셔야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설정하시고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담 문의 010-5500번에 9632번. 제가 거의 상담 중일 때가 많아서 문자로 대표님 명함과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